제가 뭐 화요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예, 전북이 정청래의 무덤이 될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지방선거는 전체 판세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뭐 지금 주가 7,500을 찍고 있고, 예, 여러 가지로 지금 호재들이 뭐 줄지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주가 지수 지가 지수라네요.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김님 감사합니다. 물론 뭐 대구까지 민주당 깃발을 꽂을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대구가 많이 좁혀졌더라고요. 10%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 이제는 딱 붙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게 정상이에요. 예, 이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진짜 근소한 차이, 51대 49로 이기는 그런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붙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통령님의 힘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약 오르는 게 뭐냐면은 지방선거 결과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선거 끝나면 본격적으로 당대표 경선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데 정청래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 얹고, 예, 자기가 이제 꿀꺽 먹지 않을까. 그죠? 또 당대표 명팔이 하면서 이제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일 우려스러운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분들은 조금 이게 양가적 감정이 있을 것 같아. 뭐 예컨대 뭐 최근에 하정우 그 후보 문제 때문에 이제 나 하정우 안 찍겠다. 뭐 하정우 떨어뜨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정청래가 이제 대통령 께서 차린 밥상에 숟가락 얹어놓고 무전취식하는 게 짜증이 나는 거지. 응? 정청래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이거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고 무전취식하는 그 꼴을 이제 보기 싫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씨 하정우 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자해행위밖에 안 되는 거죠. 예, 하정우가 마음에 안 든다, 정청래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하정우가 떨어져 버리면은 뭐 한동훈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누가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해 공갈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예, 대통령님한테 해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선거를 다 이겨야 되는데 정청래를 뭔가 심판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죠? 예,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 공천이 개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이거 정청래는 또 지가 뭐 다 선거 이기게 만든 것처럼 지방선거 끝나고 또 약 팔고 다닐 텐데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죠. 그런데 드디어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선거를 압승을 하면서 정청래를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나온 거예요. 나왔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는 우리가 다 이겨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발판을 마련하면서도 정청래를 심판할 수 있는 묘수가 생겼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그 김관영 후보가 전북지사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북에서는 우리가 김관영을 찍으면 정청래를 심판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는 우리가 다 이기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김관영을 그리고 또 뭐 김관영이나 이원택을 우리가 굳이 찍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뭐 김관영 지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당선돼서 민주당에 입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민주당에 입당을 해버리면 뭐 민주당이 진 게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북에서 정청래를 심판해야 된다. 오늘 김관영 후보 출마 소식 일단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좀 요거네요. 예.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예비후보가 민주당의 당심이 아닌 도민의 선택을 수차례 강조하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무소속 출마가 정청래 대표 체제의 문제지 민주당의 문제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출마 입장을 밝히는 첫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김관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무소속이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 선거전에 뛰어든 만큼 출마 선언은 도민의 선택과 인물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저 김관영, 도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나서겠습니다. 당의 공천장이 아니라 도민의 판단을 받겠습니다. 대리비 제공권에 대해서는 불찰이었다면서도 정면 돌파의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도덕적 비난, 법률적 판단은 제가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판단이, 선택권이 아예 없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예비후보 등록대와 마찬가지로 복당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과의 연결고리는 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정청래 대표 체제의 문제로 분리하며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에 호소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제거하려고 했던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CCTV 문제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12시간 만에 소명, 해명 기회도 듣지 않고 제명했습니다. 대리비 제공이 민주당 제명으로 이어졌고 자신의 지지층에서도 불출마 요구가 있었지만 도민의 선택권과 전북 발전을 명분 삼아 민주당과 맞서는 행보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또 향후 정치적 재기 가능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민주당의 새 결집에 맞서 선거 분위기를 유리하게 바꿀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이제 김관영 후보가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어요. 제가 프레임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청래 심판론으로 정청래가 불공정한 공천을 했다, 이런 걸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청래 심판론으로 지금 이제 선거전을 치르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민주당 당원들도 지금 정청래의 호남 공천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 그 유권자들은 더 문제 인식이 큰 상황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이제 공천 탈락하기 전에, 제명당하기 전에 김관영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40%가 넘는 이런 지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민주당 후보로 나오는 것하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거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아무래도 더 불리하지. 민주당이 절대적인 이제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호남 지역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민주당 후보를 꺾는 건 저는 뭐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이미 4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후보이고, 또 이 정청래의 이원택 공천에 대해서 뭐 안호영 후보는 이제 단식까지 했지만은 많은 이제 민주당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청래를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친청 대 반청의 구도로 선거가 흘러가게 되면 반반이에요, 제가 볼 땐. 지금 뭐 여론조사 해보면은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이 한 절반 정도,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또 정청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반 정도 나와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이제 당대표 그 선호도 조사, 당대표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은 근소한 차이지만 그 김민석 총리가 앞서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정청래보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까지 출마를 그 포함한 여론조사에서는 50%가 훌쩍 넘어가요.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50%를 훌쩍 넘어가서 뭐 60%에 가깝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그 제명당한 김관영을 정청래 심판의 칼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뭐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김관영 후보가 이 반청 유권자들을 친명 유권자들만 결집시킬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해볼 수 있는 싸움이 될 거다. 그 만약에
전북지사 선거에서 김관영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되면 정청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참패를 하는 거죠. 정청래의 이제 리더십에 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거라고 봐요, 이게.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대표 연임을 하겠다라고 본인은 뭐 자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전북지사 경선에서 김관영 후보가 승리를 하면 정청래의 공천에 대한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심판을 하는 뭐 이런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대표 연임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관영 후보가, 저는 뭐 두 사람이 이게 사실 누가 잘했다, 뭐 누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보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원택 후보도 경찰에 출석을 했어요. 식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 그래서 김관영도 수사를 받아야 되고 이원택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사실 뭐 50보 100보인 거는 있죠. 근데 정치적으로 볼 때 우리 친명 유권자들 입장에서 특히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원택이 승리할 경우 정청래에게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청래를 확실히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저는 전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관영이 낫냐, 이원택이 낫냐,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청래를 심판하는 전북 선거를 만들어야 된다. 뭐 저는 이제 전북 유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표를 행사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전북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김관영을 밀어서 정청래를 심판하는 그런 경선으로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거를 좀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확실하게 김관영을 밀어가지고 김관영이 승리를 하게 되면 그게 뭐 민주당이 패배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정청래는 확실히 나락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청래를 전북에서 심판하자. 김관영에게 투표를 해서 전북에서 정청래를 심판하는 그런 선거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관영 후보가 아까 뭐 여론조사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건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이제 제명당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올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 생명이 이제 끝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한 거다. 한마디로 배수진을 친 거죠. 그 돌아갈 다리를 이제 불살라 버린 거예요.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이제 출마를 하는 거다. 그러면은 여론조사 안 해봤을까요? 여론조사 해보지 않았습니까? 해보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이제 보도도 있었어요. 김관영이 출마 선언하기 전에 이미 이제 캠프를 재조직을 하고 뭐 여론조사를 돌려봤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마를 한다라는 건 여론조사 결과가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아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김관영이 무소속으로 나오니까 당선이 어렵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판세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반청 진영만 결집을 시키면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정치적 생명까지 걸고 지금 도전을 하는 거죠. 아마 이제 조만간에 아마 여론조사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상당히 놀라울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좋은 효과가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그 오빠 사건 때문에, 오빠 청래 때문에 우리 그 영남권 분위기가 대단히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정청래가 이제 더 이상 영남에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전북에서 접전이 벌어지면 정청래가 전북에 가서 살겠죠. 그래서 제가 정청래를 위리 안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청래를 가둬놔야 된다.
근데 만약에 전북에서 접전 상황이 벌어져. 그럼 정청래는 진짜 나락으로 가는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전북에서 지면은 당대표 연임도 물 건너 가는 거고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은 정청래는 전북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전북의 화력을 집중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전북에 가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한 달 동안 전북살이 해야 돼. 여론조사 해봤는데, 야, 김관영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정청래가 지금 다른 데 갈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북으로 유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지역 후배들은 정청래 리스크를, 당대표 리스크를 확실히 덜 수 있죠. 정청래를 이제 전북에다 가둬놓으면은, 뭐 전북에서 뭐 설치고 다니는 거야. 뭐 큰 문제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청래를 전북으로 유배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이제 부수적인 효과까지 있다. 그리고 정청래가 또 전북에서 돌아다니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은 전북도 도민들이 정청래 얼굴을 보면은 이제 화가 더 나겠죠. 그래서 김관영 후보가 이제 더 유리해지는, 정청래가 전북에서 돌아다니면 김관영 후보가 더 유리해지는 또 이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일석 한 3조 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 정청래를 전북에서 심판하는 효과, 그리고 다른 지역에 정청래 리스크를 제거하는 효과, 그 다음에 정청래가 전북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전북 도민들이 김관영으로 또 결집하는, 저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죠. 선순환이 돼가지고 전북에서 한판 뒤집히는 이런 결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릴게요. 좀 힘드네. 하루 쉬고 돌아왔더니 어제 또 술 좀 또 한잔 했더니 오늘 좀 힘듭니다. 여기까지 보내드리고 다시 원기 충전해서 내일부터는 더 힘차게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은 조정식인데 부의장은 누구를 뽑아야 하나요? 이렇게 써주신 분이 있는데, 거기 제가 뭐 둘 중에 누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 페미 후보가 있어요. 페미 후보가 있습니다. 그 페미 후보 안 찍으시면 돼요. 딴 분이 낫다 뭐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국회 부의장 후보 중에 페미 대표 그 페미가 있습니다. 그죠? 페미 후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페미니까 남자는 아니겠죠? 그렇잖아. 페미니까 뭐 남자인데, 남자도 뭐 페미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민주당의 그 대표적인 그 페미 후보가 이번에 이제 부의장을 하겠다고, 출마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만 걸르면 돼요. 그 2명 중에 1명이니까, 뭐 이 정도 얘기해 주시면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아니, 알잖아.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알려드려야 돼. 뭐, 이런 정도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되지. 페미는 일단 거르고 보세요. 네.